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요즘에요, 이 수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기 위해서 음악을 활용한 수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얼핏 생각해봐도 뭐 각종 뭐 리듬이라던가 뭐 음의 높낮이, 뭐 음표 이런 것들이 수학이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 들은 음악을 율동으로 표현해보기 뭐 이런 활동은 이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 증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창의력과 음악 이렇게 딱 듣고 나니까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 이음송이라고 네? 다 이어지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요즘 여자랍니다.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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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는 흐른다. 뭐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거 이제 창의성과 음악 이렇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안 끝나고. 대단합니다. 네, 예전에는 뭐 이제 뭐 수학과 음악이 연관이 있을까 하면은 많이 의심을 했겠지만은 저희도 뭐 수다 몇 년째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당연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뭐 이제는 거의 뭐 반 전문가. 그럼요. 하지만 저희만 가지고는 도저히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납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택도 없죠. 네, 이분들이 꼭 계셔야죠. 네, 오늘도 김세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는 사실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공개하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빠밤, 예, 바로 음악입니다. 음악이군요. 이게 또 이제 가수 입장에서 네네. 예, 음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반갑고 그렇죠. 이 안에 과연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을지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일단 그 규칙, 반복 이런 그 수학적 용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예, 예. 맞아요. 이 악보만 한 편 쫙 펼쳐봐도 이 음악과 수학이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일단 4분의 2박자, 4분의 3박자, 8분의 6박자 이런 박자 표시가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면 이걸 보고 분수와 생김새가 같네 이거를 딱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수학에서는 분수가 분모, 그다음에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다면 음악에서 이 박자는 음악적 시간을 구성하는 기본적 단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4분의 3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3개 있다는 뜻이고요. 8분의 6박자는 한 마디에 8분음표가 6개 있다는 뜻이죠. 이 규칙을 지켜서 곡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뭐 일단은 여기까지만 봐도 이 음악과 수학이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수학에서 이야기 나온 적 있어서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이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누구였죠? 바로 그리스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그 정리하신 분이요. 정리 잘하시는 분. 아니,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피타고라스가 만들었다고요? 예, 그 피타고라스가 음계를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수학과 연관성은 충분히 저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르든 뭐 연주를 하든 결국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내는 원리는 당연히 수학과 과학과 원리 이런 것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야,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지 수학은 난 싫어. 이렇게 생각했던 뭐 저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리야 하면 어떤 음악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소리, 바로 국악이죠. 우리나라 전통 관악기 단소부터 줄을 뜯고 눌러 소리를 내는 가야금, 덩기덕 쿵덕, 장구장단까지 수다학을 위해 국악 대표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촉촉히 적셔주는 전통음악의 향연. 제각각 다른 모양이지만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내는 악기들의 조화가 일품인데요. 여기서 잠깐! 국악의 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서양 음악에는 한 옥타브 안에 도부터 시까지 총 12개의 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국악도 마찬가지로 한 옥타브 안에 12개의 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국악에서는 12율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에도 수학적 원리가 적용되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악에선 음의 높낮이를 정할 때 대나무로 된 율관을 사용했어요. 이때 수학적 규칙 3분 손익법을 활용했답니다. 먼저 기본 음인 12율 가운데 기준이 되는 황종의 길이를 3등분해 그중 3분의 1을 뺀 3분의 2로 소리를 내는 음을 산출했는데요. 이때 관의 길이가 짧아지며 높은 음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값을 다시 3등분해 3분의 1을 더한 3분의 4로 또 다른 음을 산출하는데 이때 관이 길어져 낮은 음이 나온답니다. 이처럼 우리 음악은 황종을 중심으로 율관을 3등분한 뒤 3분의 1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교대로 적용해 총 12가지 음을 만들어냈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음의 위치를 측정해 구멍을 뚫어 만든 악기가 바로 단소인데요. 기준음 황종에서 3분의 1을 뺀 뒤 3분의 2 지점을 뚫으면 이렇게 완전 5도 높은 음인 임종 소리가 만들어지죠. 여기서 다시 3등분해 3분의 1을 더하면 완전 4도 낮은 태주 소리가 나오네요. 단소는 이렇게 위치를 계산해 뚫은 구멍을 열거나 막아 연주하는 거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나볼 국악기는 그 음색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비단처럼 곱고 우아하여 신비의 악기로 불린다는 가야금. 가야금엔 과연 어떤 수학이 숨어 있을까요? 보통 가야금은 이제 몸통 그리고 12개의 현 그리고 이 줄을 받치는 안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야금은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데 정악 가야금에서는 밀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가야금의 소리를 결정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요 12줄의 현. 이렇게 팽팽하게 연결된 현을 일정한 힘으로 튕기면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탄성력 때문에 진동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울림이 가야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튕기는 힘뿐만 아니라 현의 길이와 굵기, 누르는 힘에 의해 소리의 높낮이가 결정되는데요. 이 속에도 수학이 있습니다. 바로 비례와 반비례 관계. 먼저 현의 길이가 길수록 낮은 음을, 짧을수록 높은 음을 내 소리 높낮이가 현의 길이에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마찬가지로 현의 굵기에서도 반비례 법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이 굵을수록 낮은 음이, 얇고 가늘수록 높은 음을 내니까 반비례 관계가 맞네요. 반면 누르는 힘에는 비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높은 음에는 3개, 낮은 음을 내려면 약하게. 가야금의 소리는 현을 누르는 힘에 비례하기 때문에 손가락의 힘 조절도 필수랍니다. 국악에서도 이렇게 수학적인 그런 신비로움들이 적용되어서 악기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특히 음악 안에서 어떻게 수학적인 원리들이 있는지를 좀 더 재밌게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얼과 흥이 담긴 국악에 흠뻑 빠져본 시간.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모여 좋아하는 음악 속 수학 규칙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 이 국악 속에도 움직이는 그 수학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그 누르는 힘, 소리라는 것이 이제 누르는 힘만큼 또 비례를 하다 보니까 높은 음을 내려면 당연히 좀 세게 눌러야 하고 뭐 좀 현이 좀 짧거나 가늘어야 된다. 뭐 요런 거죠. 길이와는 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 이게 제가 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떠올려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소금과 대금을 비교해봐도 길이가 짧은 소금이 더 높은 음을 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길이가 긴 대금이 낮은
낮은 음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직접 이 소금이나 대금을 또 불어본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네. 그리고 관악기는 관의 길이에 따라서도 음정이 달라지지만 구멍을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서도 또 음정이 달라져요. 맞아요. 우리 저기 피리 불고 그럴 때 구멍을 잘 막아야 소리가 안 새어나가고 잘 나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네. 긴 관은 소리가 공기를 진동시킬 때 좀 더 넓고 큰 진동파를 형성해서 낮은 음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짧은 관은 짧고 빠른 진동파가 형성돼서 상대적으로 높은 음을 내게 되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해하려면 길이가 다른 통 안에 길이가 같은 실을 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실의 길이가 같잖아요. 네. 파동의 모양으로 실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이 길이가 긴 통 안에는 파장의 간격이 넓은 파동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겠네요. 길이가 짧은 통 안에는 파장의 간격이 좁은 파동이 많이 생기겠죠. 이때 1초 동안에 몇 개의 파장이 이동하는지 요걸 나타내는 수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거든요. 결국 이 소리의 높낮이는 왜 다르냐? 이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많은 소리이고 낮은 소리는 진동수가 적은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야, 설명이 정말 아, 이건 뭐 음악을 하는 저희보다도 예.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이 아름답습니다. 야, 진동수. 바로 이해돼 버렸어요. 자, 이 피타고라스가 음계 만들 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네네. 예, 피타고라스가 신의 안내를 받아 대장간 옆을 지나갔는데 듣기 좋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망치의 무게 사이의 비율이 6대 8대 9대 12의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근데 특히 무게가 12대 6인 망치, 네. 즉 비가 2대 1인 네. 망치를 같이 치면 높이만 다를 뿐 같은 소리, 즉 한 옥타브 차이의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9대 6, 즉 3대 2인 경우에는 완전 5도 차이의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8대 6이나 즉 12대 9, 즉 4대 3인 비율로 보면 완전 4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사실 또 실제로 이 비율을 가진 망치를 만들어서 또 실험을 해보면 또 그런 소리 차가 나진 않는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전설이 내려오는 얘기들이 사실일 가능성은 좀 적지만 대신에 이 적당한 탄성을 갖는 현의 길이로 이걸 바꿔 해석하면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기타에서 보면 기타 줄이 이렇게 있으면 프렛 있잖아요. 그 프렛을 보면 4분의 3, 3분의 2, 2분의 1 이런 등의 비율을 갖는 곳곳에 플랫이라고 해서 핑거보드 금속 조각 같은 거 있거든요. 기타 보면 아실 텐데 그런 것이 그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의 줄을 딱 튕기면 4도 높은 거, 5도 높은 거, 8도 높은 거 그런 소리가 나죠. 방금 선생님께서 이건 뭐 완전 4도, 완전 5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이것 또한 아이들이 직접 해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쵸.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완전 음정이라고 하는 1도, 4도, 5도, 8도의 경우 이 가장 건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1도는 도와 도, 도와 도. 그리고 8도는 도와 높은 도, 네. 4도는 도와 도레미 파, 5도는 도레미파 솔이거든요. 네. 뭐 1도와 8도는 같은 도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치고 4도와 5도 그러니까 도와 파, 도와 솔 있죠. 이게 완전 음정이라서 음이 완벽하게 어울린다고 해요. 같이 이렇게 눌렀을 때. 그래서 왜 이게 완벽하게 들리나 어울리나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도와 파 그리고 도와 솔의 주파수가 특정한 정수의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도와 파는 3대 4의 정수 비율을, 도와 솔은 2대 3의 정수 비율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앞에서 얘기했던 완전 1도는 1대 1, 그다음 완전 8도는 1대 2에 딱 떨어지는 정수로 된 주파수의 비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음악 시간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1도, 4도, 5도 주요 3화음 이거 역시 도, 파, 솔 이렇게 완전 음정들의 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화음이라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정수비와도 같은 이 수학 원리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얘기입니다. 재밌다, 재밌다. 무궁무진합니다.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악과 수학에 관련된 이야기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프랙탈 구조도 음악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죠. 프랙탈 구조. 전체 구조와 작은 구조가 이 전체 안에서
중에서 계속 이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들을 프랙탈 음악이라고 한다는데요. 예, 뭐 바흐가 작곡한 클래식부터 컴퓨터로 작곡한 현대 음악 등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1대 1.618 이야기도 음악의 작곡에서 이런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 비열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글들을 제가 봤는데 이런 거요. 그 베토벤 교향곡 5번, 뭐 운명의 1악장. 운명. 예. 빠바바바. 되게 유명하죠. 이 주제부를 두고 앞에는 뭐 377마디, 뒤에는 233마디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세보셨나 봐요. 저는 안 세봤는데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 예, 377은 피보나치 수열상 이 14번째 수예요. 그리고 233은 13번째 수인데 377대 233의 이 비율이 1대 1.618 이거 황금 비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진짜 이걸 사용했는지 아니면 우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사실 제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 우연이라고 해도 좀 신기한 일이죠. 우연이면 더 신기하죠. 신기하죠. 더 신기한 거죠. 이렇게 된다고? 아니 사실 그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 연주를 해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해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뭐 실제로 기타도 정말 그 중간 지점 딱 12프렛 가면은 한 옥타브가 딱 올라가고 굉장히 너무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악기를 직접 다뤄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권해주고 싶은 활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악보에 있는 박자 이야기를 앞서 해드렸잖아요. 네네네. 이 악보를 보고 해석하는 것도 음악과 수학을 또 잘 알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이제 음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음표, 그다음에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등등등등이 있어요. 이 음표가 음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음의 높이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름에 따라 음의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이 음의 길이가 상대적이 온음표의 길이를 만약에 1로 본다고 한다면 2분음표는 그의 2분의 절반. 1이 되는 거고 4분음표는 그것의 4분의 1, 8분음표는 8분의 1, 16분음표는 16분의 1이 되는 거죠. 즉 온음표를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배 뭐 이런 식으로 음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음표 앞에 수와 음의 길이는 반비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사실 악기를 연주해보는 게 가장 좋기도 하고 사실 더 좋은 건 직접 악기를 만들어본 후에 연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간이 가야금이라든지 뭐 펜플룻 같은 건 좀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잠깐만요.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드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민감해지는군요. 그럼요. 직접 만들어서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만들어보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기 자리 뺏길까봐 지금 냉큼. 네, 어떻게든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보고 와서 들으니까 또 이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그래요. 아니 오늘은 뭘 만들었을지가 예상이 되잖아요. 분명 이제 악기 중에 하나일 텐데 실생활에서 어떤 도구로 어떤 악기를 만들었을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만들면서 움직이는 수학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매스키친 함께 떠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스키친 김수진. 안녕하세요. 매스키친의 송필근입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매스키친. 야! 자, 오늘은요. 악기를 만들어야 된대요, 선생님. 네. 악기 이거 가능합니까? 당연하죠. 그래요? 무슨 매스키친이잖아요. 매스키친이죠. 당연히 만들 수 있죠. 그래요? 우리가 앞서 길이에 따라서 높낮이의 차이가 난다는 걸 배웠죠? 네네. 네, 그걸 한 방에 이해할 수 있게 펜파이프를 만들어 볼 거예요. 펜파이프. 요렇게 그 길이 다르게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이렇게 부는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목관악기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필근 씨 맞습니다. 제가 맞췄네요. 네, 펜파이프는 네. 한쪽 끝이 막힌 폐간의 원리를 이용한 고대 악기입니다. 네. 네,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생성되는 관악기로 네. 서로 다른 길이와 굵기의 관을 여러 개 연결해서 각각의 관이 서로 다른 음을 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 개의 세로피리를 가로로 연결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오늘은 최대한 간편하게 길이로만 소리의 원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저를 믿고 따라 보세요. 네,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아니 뭐 빨대랑 수석각만 있으면 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악기를 만들어요? 네, 이 빨대를 네. 정확히 잘라서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앞서 선생님들께서 피타고라스의 음계 이야기 설명
들으셨죠? 네, 듣고 왔죠. 네, 그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도의 길이를 16cm로 해볼 거예요. 16cm요. 네, 그리고 각 음계의 길이를 계산하면 네. 예를 들어 레는 도의 길이의 9분의 8이라고 했으니까 네. 계산해보면 14.2cm가 되고요. 미는 81분의 64니까 12.6cm가 되는 겁니다. 아하. 이 표를 보고 자로 정확히 재서 자른 빨대가 때가 짜잔! 오! 여기 있습니다. 예쁘다, 색깔. 네, 이 빨대를 잘라서 이렇게 길이가 다른 이런 모양이 되도록 쫙 만들어주고요. 네네네. 이 빨대 한쪽 끝부분을 종이로 잘 막아주면 돼요. 막아야죠, 막은 막아야죠. 부분 짠! 이렇게 제가 종이로 만들어 막혀있네. 왔어요. 막아놓으셨네. 종이로 막혀있죠. 그러면 이 종이 끝부분을 이제 이렇게 가위로 예쁘게 잘라주시면 돼요. 동그랗게. 그래서 네네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야, 보이시죠? 이렇게 또 미리 다 준비를 해오시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네. 자, 어쨌든 모양이 나왔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온 거를 수수깡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잘 고정을 시켜서 주면 끝인데요. 제가 완성품을 가지고 나오셨군요. 네, 미리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짜잔! 와! 어때요? 되게 이쁘죠? 와! 잘 제 만들었어요. 옆에도 있어서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야. 필근칠 것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되게 예쁜데요? 진짜 파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직접 만들어 보시기에도 딱 보기에도 어려워 보이지 않잖아요. 한번 불어볼까요? 불어봐야죠. 자, 한번 불어보시죠. 자. 오! 난다! 나왔어요! 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저 진짜로.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선명한 아름다운 소리가 날 줄 전혀 몰랐어요. 아니, 잠깐만, 저도 한번 해볼래요. 저도. 나죠, 여러분. 와, 소리가 다 달라. 여러분, 이렇게 눌렀다 뺐다 하면 바이브레이션도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진짜 이 파이프의 길이랑 소리가 반비례합니다. 길수록 더 낮은 음이 나네요. 맞아요. 야, 제가 직접 해봤는데도 이 체험을 못 잊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해보면 어떨까요? 진짜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놀라긴 이르죠. 우리 내친 김에 연주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니까 혼자 하긴 어려울 것 같아. 같이. 네.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나눠서. 쉬운 노래로. 쉬운 거. 학교적인 땡땡땡 뭐 이런 거.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제가 잘해야 솔부터 될 시작을 텐데. 한번 해볼게요. 솔부터. 길을 모으고. 길을 모았어. 제발. 예. 그래. 또. 자, 이 정도면 된 거잖아. 이 정도면 된 거잖아요. 아니, 원래 그 세상 제일의 악기는 목소리라고 했습니다. 아니, 좀 안 나는 부분은 여러분, 별다른 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빨대랑 수수깡을 가지고 만들어서 요 정도의 소리를, 이 정도의 합주를, 이거는 정말 저희 예술의 전당 가야 됩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요, 오늘 팬파이프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만들어서 꼭 연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주하면서 오늘 나온 수학 원리들 꼭 제대로 익혀보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맛있는 수학 메스 키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 저기요, 잠깐만요. 아니, 보세요. 이게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 둘이 같이 막 합주를 하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아니, 근데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야, 악기 같죠? 이거 너무 신기한데 어떻습니까?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 원래 고맙습니다. 아마 집에서 만들어본 아이들은 더 잘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앞서 소리의 높낮이가 공기의 진동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활동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이 높낮이 말고 소리의 세기. 자, 요거를 이 소리의 세기는
진폭이랑 관련이 있어요. 진폭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걸 눈으로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있어요. 네. 작은 부기에다가 네. 좁쌀을 이렇게 올려놓고 네. 북채로 두들겨 보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나도록 작게 두드리면은 좁쌀도 좁쌀이 낮게 톡톡톡톡 튀어오르겠죠. 그러니까 진폭이 작은 거죠. 그렇죠. 큰 소리가 나게 쾅쾅쾅쾅 두드리면 좁쌀이 꽝꽝꽝 높게 사방으로 튀어오른 거죠. 튀네. 진폭이 크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엄마가 등짝 스매싱 네. 바로 네. 그렇죠. 그래서 소리의 높낮이 그리고 소리의 세기까지 모두 과학 우리 3학년 2학기 소리의 성질 단원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활동까지 연계해서 또 수학까지 곁들여서 이해한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음악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름다운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건지 오늘 정말 그 원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파동의 특성 중 하나는 사실 서로 다른 파동들과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합성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파형과 파동의 색이 주파수 등에 따라 사실 무한한 형태의 파동을 합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또 악기를 이용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사실 이러한 원리입니다. 사실 함께 연주했을 때 그 조화롭게 소리를 내는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 친구들 보면 스마트폰 때문에 개별적 활동이 많죠. 가족들이 예전에는 뭐 같이 모여서 TV 보는 풍경도 좀 많이 사라졌고요. 네.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미솔, 이런 삼도함처럼 어떤 조화로운 음악처럼 우리 가족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루어가지고 아름다운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화음과 빛에서. 자, 이렇게 오늘 음악 속에 숨어 있는 수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뭐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이 음계가 수학자, 네, 우리 피타고라스가 만들어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음악 자체가 곧 수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가수이자 수다학 MC로서 난 역시 음악과 수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인가? 예, 이것은 나의 운명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뿌듯한 네,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집에서 악기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네, 수학 원리, 음악 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 YTN 사이언스 채널 수다학 찾아오시면 또 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만들어 주신 김태식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글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